기른데 말입니다. 생강은 위장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거든요. 생강이 들어와야.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커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죠. 중국의 고서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매 끼니마다 생강을 챙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공자님이 매 끼니 때마다 먹었다는 생강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생강의 첫 번째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월이 이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차갑다는 것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소의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따뜻한 이유는 피가 뜨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강을 섭취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진저롤, 쇼가월 성분이 발열작용을 유도해서 몸속의 찬 기운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진저롤과 쇼가월은 염증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는데요. 길에서 감기 초기에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코와 목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 아주 좋은 거죠.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차가워서 생기는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팽만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람의 위장은 용광로 같은 것이거든요. 평생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가 차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입니다. 생강을 천연 아스피린이라고도 부르죠. 그만큼 진통 효과가 강합니다. 진저롤, 쇼가월의 성분이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3g의 생강을 복용한 여자 운동선수들이 생강을 먹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통이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많은 연구들도 생강이 류마티스 관절염, 변두통,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차가움은 통증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겨울에 더 아프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더 아픈 겁니다.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멀미 예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멀미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생강차나 생강 분말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멀미 진정 효과가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장이 편해지면 멀미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멀미 심하신 분들은 여행하시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먼저 드시거나 생강 분말 혹은 생강 캡슐 미리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강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생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붓기 제거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이 붓는 겁니다. 특히 하체가 자주 붓고 상체보다 하체에 살이 더 잘 붙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우리 몸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멀고 땅에서 가까운 하지부터 붙는 거죠. 생강이 말초 혈관을 활짝 열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이뇨를 촉진해서 소변을 잘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기를 싹 빼주는 거죠. 이 밖에도 생강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항암제 부작용도 줄여줍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낮춰주죠. 또 각종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자궁이 차다, 냉하다 하시는 분들 익모초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혈당을 낮춰주는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있다면 이중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 복용으로 저혈당 상태일 때 생강을 추가로 복용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혈당이 아주 낮지만 않다면 생강차를 소량 복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약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가 될 수 있죠. 당분이 첨가된 생강청을 복용하시면 이런 부작용을 피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에서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미 위장 염증이 심하거나 위궤양 때문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위산 분비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쓰림이
스토마크에이크나 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강은 위장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거든요. 생강이 들어와야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면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위통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아주 소량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꿀을 타서 드시거나 대추와 결명자를 함께 끓여 드셔도 좋고요. 생강의 매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량만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 즉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이죠. 혈전용해제가 뭐죠?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굳어진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흔히 피떡이라고도 부르죠. 이 굳은 피를 녹이는 약재가 혈전용해제입니다. 혈전용해제는 주로 치질, 위궤양, 뇌경색 환자들이 많이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기는 하지만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이 생강을 추가로 복용하게 되면 출혈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열이 많은 사람이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드실 경우에 열이 과도하게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되고 피로감이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죠. 또 생강의 열성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진행되면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부분인데요. 썩은 생강은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곰팡이가 잘 생기고 썩기 쉬운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생강이 썩으면 물러지게 되는데요. 생강은 썩어서 물러져도 맛과 생김새에 큰 변화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강이 썩어버리면 사프롤,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지 마시고 썩은 부분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냥 버리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쓴 독이 된다. 공자님은 생강이 몸에 좋다고 매일 먹었지만 생강을 먹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독이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양하고 또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좋다 하는 음식을 무조건 따라 드시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